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주중에 축구토토 37회차 경기 픽 공유를 드렸는데 아마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오면 아마 9경기에서 10경기 정도 적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4경기에서 투픽이 2경기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등수 안에는 못 들었지만 구독자분들께서는 등수 안에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주말에 있을 축구토토 38회차 저의 분석과 예상 픽을 오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이번에는 제가 좀 배당을 안 보고 경기력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중 37회차에서 1등이 나온다면 주말 경기는 구매일이 며칠 되지가 않기 때문에 1등 당첨금도 좀 평소보다는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텐션이 떨어지는 회차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전부터 해보려고 했던 경기력이나 데이터만으로 최종 픽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37회차에서 1등이 안 나와서 2회 연속으로 2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경기력으로 본 픽대로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저의 38회차 최종 픽보다는 픽만 가져가시기보다는 팀들의 분석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배당이 나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배당 내용을 취합을 하셔서 최종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만 쏙쏙 뽑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축구토토 38회차 최종 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수원 대 성남. 수원은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타가트의 선제골로 승리를 거두는 듯 했지만 후반 막판에 인천의 명준재 선수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수원의 막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수원은 이제 리그에서의 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FA컵 대전 코레일과의 결승 경기가 11월 6일에 있기 때문에 성남전에서는 무조건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이고 주력 선수인 타가트나 안토니스, 홍철 이런 주축 선수들을 빼면서 경기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붙박이 주전 수비수였죠. 구자룡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성남과의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해요. 성남은 임채민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수비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이고 공격 라인에서 답답했던 흐름들을 지난 상무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좀 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남은 이번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2승 1무로 2승이 모두 수원 원정에서 거둔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수원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 제주 대 인천. 제주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격도 불안하고 수비도 불안합니다. 제주는 승점 24점으로 꼴찌에 있고 11위 경남과는 승점이 5점 차이가 납니다. 지난 경남과의 경기에서 윤빛가람과 아길라르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역시나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비는 항상 매 경기 불안한 모습이에요. 또한 중앙수비 백동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천과의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매번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는 제주인데 백동규 선수가 빠지면서 더 불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인천은 최근 5경기 2승 3무로 패배가 없고 유상철 감독님의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끈끈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원과의 경기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도 1승 2무로 인천이 앞서 있고 1승이 제주 원정에서 거둔 승리였다는 점이 포인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제주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무승부 정도일 것으로 보고 제주의 무패 투픽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 경남 대 상무. 경남은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제 예상보다는 제주에게 조금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윤빛가람의 프리킥이야 어쩔 수 없지만 경남은 고질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에요. 중앙수비 우주성 선수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앙수비수 박태용 선수가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서 징계가 아직 풀리지가 않아서 경기에 못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수비 불안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상주 상무는
꾸준히 평타 이상의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특별한 부상자 없이 경기 운영을 하는 모습이에요.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좋아 보였고 상무팀이 역대 최다 승점 기록 갱신 중으로 목표가 최다 승점 기록을 세우는 것으로 잡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박용지, 김건희, 윤보상 선수의 활약이 있다고 보이고 이 선수들이 1월에 전역을 해서 전역 전까지 이제 3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경남을 상대로 상주 상무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는 보이긴 보여요. 하지만 상무는 승패에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은 강등권 탈출이라는 동기부여 아래 공격 라인, 제리치, 쿠니모토, 룩 선수들이 끝까지 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2무 1패로 경남이 밀리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승리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무승부를 배제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경남의 승무 투픽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맨유. 본머스는 전 경기 꼴찌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무득점의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최근 5경기에 승리가 없고 최근 2경기에서는 노리치와 와포드를 상대로 무득점의 2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공격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미들라인의 브룩스와 수비의 다니엘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을 못할 것으로 보여요. 맨유는 최근 공격진의 부재로 인해서 골이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 안토니오 마샬이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후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고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마샬이 선발로 출전을 하면 13경기에서 맨유가 10승을 챙겼습니다. 마샬 선발 시에 77%의 승률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쨌든 부상자의 공백이 큰 맨유지만 대체 자원들이 어느 정도 비빌 수 있고 굳이 작년 시즌과 비교가 안 되긴 하겠지만 3전 전승으로 맨유가 본머스에게는 패배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이 경기 본머스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아스날 대 울버햄튼. 아스날은 주중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5대5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했지만 평소 뛰지 않던 선수들을 기용을 해서 로테이션 자원들도 경기 감각을 좀 끌어올렸다고 봐야죠. 어쨌든 리그 홈에서 6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오바메양, 라카제트 같은 주요 선수들이 부상 없이 잘해주고 있다는 게 이점으로 보이지만 주장 자카가 좀 팬들과 뭐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팬들과 마찰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울버햄튼은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패배를 했지만 역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요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했다고 보이고 아스날을 상대로 지난 시즌 1승 1무로 우위인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쉽게 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의 단통 무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브라이턴 대 노리치. 브라이턴은 지난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홈에서 2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홈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3득점, 에버튼을 상대로 3득점, 홈에서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에서는 아마 미드필더 에런 무이가 복귀를 하겠죠. 반대로 노리치는 최근 5경기 승리가 없고 최근 3경기에서 2득점밖에 올리지 못하면서 시즌 초반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던 노리치와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부상자도 많고 더군다나 골키퍼 팀 크룰이 무릎 부상을 당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장점이었던 공격이 안 되는 노리치인데 주전 골키퍼까지 부상이라면 이 경기에서 선전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셰필드 대 번니. 셰필드는 2부 승격팀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고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수비로 최근 실점 비율이 극히 적고 최근 3경기 기준 단 1실점인데 아스널을 상대로는 1대0 승리까지 하면서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또한 홈 경기에 이점이 있고 특별한 부상자가 없다는 게 셰필드의 장점으로 보입니다. 자, 반대 번리는 최근 경기에서 2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주춤하는 듯 싶지만 상대가 레스터 시티와 첼시였다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시즌 원정 5경기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긴 하지만 골은 일단 많이 기록을 했다는 점으로 봐서 번리의 골 결정력만큼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막상 막하의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승리를 한다면 홈팀인 셰필드가 한 1점 차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셰필드의 승무 투픽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웨스트햄 대 뉴캐슬. 웨스트햄은 최근 리그 4경기 2무 2패로 골키퍼 파비안스키의 부상 시점부터 계속된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웨스트햄은 홈에서의 경기력은 그나마 괜찮은 편으로 최근 홈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에요. 뉴캐슬은 리그 17위로 경기력은 전보다 빨라지고 뻥축구에서 짜임새 있는 빌드업 축구로 바뀌기는 했지만 역시나 문제는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죠. 그리고 그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하기에 중앙에 롱스테프 형제가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션 롱스테프 선수가 전 경기 퇴장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합니다. 원정 3연패 중에 주전 미들 출전 불가에 웨스트햄의 2분의 1인 평균 득점력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경기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와포드 대 첼시. 이 경기는 와포드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물을 많이 캐는 경향이 보이고 있긴 한데 상대가 셰필드, 토트넘, 와포드였다는 점, 첼시와는 레벨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더군다나 와포드는 공격 자원, 트로이 디니, 다니엘 웰백, 이스마일 사르 공격 자원들이 다 줄부상입니다. 첼시는 따로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와포드가 무승부라도 거둘 만한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와포드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포항 대 강원. 포항은 지난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부터 외국인 용병들을 앞세워서 대구를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전반 막판에 수비수 이상기 선수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띠고 수비 가담이 많아지자 눈에 띄게 공격에서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완델슨 선수가 강원을 상대로 4골을 기록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강원을 상대할 때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게 보입니다. 강원은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승리를 했지만 직전 울산과의 경기에서 전반 초반에만 2골을 내주면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죠. 더군다나 강원의 최대 옵션인 이영재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포항전 출전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강원의 조재환, 김지현에 이어서 이영재까지 부상으로 제가 볼 때는 2가 다 빠지게 됐다고 봐요. 강원은 거의 잇몸으로 씹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포항이 이 빠진 강원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서울 대 울산. 서울은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의외로 선전을 하면서 퇴장이었던 선수의 공백이 커 보이지가 않았고 그 결과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수비 시에 미들라인에서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좋아 보였고 박동진 선수, 박주영 선수는 확실히 자기 목표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공격 포지션에서의 골이 안 나오는 게 좀 문제로 보여요. 골도 수비수인 황현수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죠. 상대편 울산은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생각보다는 전반 초반에 쉽게 골을 기록을 하면서 대승을 예상을 했지만 2골 이후에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주니오 선수의 제공권을 앞세워서 양날개를 활용한 공격에는 서울이 당해낼 수 없다고 보여지고 울산이 우승을 위해 승점 쌓기에 좋아 보입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2승 1무로 울산이 앞서 있고 울산의 승이 맞아 보이지만 최근 울산의 수비가 불안하고 서울의 홈에서의 심판이 서울의 편을 좀 많이 들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서울의 무패 투픽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대구 대 전북. 대구는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정말 암 걸리는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세징야 선수 한 명이 없다고 해서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엄청 떨어졌어요. 박기동, 에드가 투톱을 세워놓으면 뭐하나요? 공이 안 가는데. 어쨌든 대구는 이번에는 세징야 선수가 돌아온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좋아 보이지만 전북을 상대하기에 수비가 좀 불안해 보입니다. 또한 미드필더 신창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출전을 못하는 점이 좀 미들라인에 힘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전북은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울산과 승점 차이가 3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우승이 목표인 울산이 이 승점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클 것으로 보이고, 우승 목표인
전북이 이 승점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클 것으로 보이고 호사 선수의 부상은 아쉬운 전북이지만 골을 넣을 수 있는 스쿼드는 두텁다고 보이고 로페즈 선수와 문선민 선수가 대구와의 경기에서 큰 활약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중앙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가 복귀하는 건 전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대구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크리스탈 대 레스터. 크리스탈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패도 맨시티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한 것이고 경기 내용 면에서는 좋았다고 봅니다. 리그 초반 불안했던 크리스탈과는 다르게 선수들이 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고 지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리그컵들을 거친 팀들과는 다르게 주중에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비축했다는 게 경기력에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레스터는 뭐 최근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9대 0으로 사우스햄튼을 제압을 하면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고 주중 리그컵에서는 주축 선수들을 빼줘서 체력 안배까지 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두 팀을 비교를 했을 때 두 팀 모두 컨디션은 좋아 보이나 상대적으로 레스터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의 우위로 보는 게 맞지만 맞대결 전적에서 최근 3경기 작년까지의 경기까지의 맞대결을 보면 단 한 번도 레스터 시티가 크리스탈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전이라면 이 경기가 반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크리스탈의 승패 투픽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에버튼 대 토트넘. 에버튼은 리그 16위로 최근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에 강등권으로 추락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마르코 실바 감독 경질설에 불을 붙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홈에서는 그나마 좋은 경기력을 펼치는 에버튼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만을 바라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입니다. 토트넘은 최근에 치르베나와의 경기에서 5대 0 승리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는 것으로 보여요. 리버풀전에서 2대 1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수비 라인이 역시 문제로 보이고 그나마 요리스 선수의 부상으로 새로 들어온 파울로 가자니 선수가 선방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건 좋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버튼과 토트넘은 상대 전적에서도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에버튼에 앞서 있긴 하지만 최근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로는 압도하기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에버튼도 현재의 공격력으로 토트넘의 수비가 아무리 불안하다고 하지만 공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에버튼의 단통 무 예상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14경기 모든 픽을 정했고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배당에 흔들리지 않고 이대로 구매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좋은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보들만 참고를 하셔서 내일 국내 배당이 나오고 하면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을 하셔서 좋은 픽을 세우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회차 분명히 구독자분들께서 등수 안에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때 등수 안에 드신 분들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축구토토 37회차, 38회차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